임대사업자에 해당하신다면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 부가세 신고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신고 전에 미리 임대차 계약서와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 혹은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막히지 않고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임대사업자가 아닌 다른 업종의 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사장님들의 입장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채널이 영세해서 개인 사업자 절세 방법과 세금 신고 영상을 다시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 하샘텍스 채널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 세금 신고 기간마다 유용한 영상 제공받을 수 있으니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까지 끝나셨다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홈택스 로그인을 진행하신 후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확정 예정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을 하시면 지금처럼 홈택스 안내사항이 나오는데 안내문 하단을 보시면 홈택스의 자료 조회가 되는 날짜가 현금 영수증은 1일 이후, 세금 계산서 매출 매입 자료는 1월 12일 이후, 신용카드 매출 매입은 14일 이후, 판매 결제 대행 자료는 16일 이후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해당 매출 매입이 있다면 그날 이후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화면에서 신고 대상 기간을 설정해 주시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신 후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하단에 자동으로 현재 사업장에 대한 내용이 입력이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부가세 신고서 서식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임대사업자에 맞게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선택을 해뒀는데 해당 사항이 있으면 선택을 하시면 되고 아마 대부분의 사업자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하단으로 내려와서 마찬가지로 해당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저희는 임대 수익 금액 합계에 임대차 계약서상 금액이 맞게끔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입력을 하기 위해 아래쪽 서식을 차근차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임차인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셔야 해요. 이전에 현재 임차인을 대상으로 부가세 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임차인 조회를 클릭해서 바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보시면 임차인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뒤에 상호가 나오고 개인이라면 성함이 나오실 거예요. 그 다음 갱신일, 퇴거일, 입주일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계약서가 연장이 되거나 변경이 된 경우에 반영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만약 갱신이나 변경된 내용 없이 6개월간 보증금과 월세가 동일하다면 이 부분은 비워두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이 부분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일자 수정을 클릭하셔야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1일에 임대차 계약 내용 변경으로 2023년 8월 1일까지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10만 원이었다가 2023년 8월 1일부터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120만 원으로 변경이 되셨다면 이 부분을 나눠서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서 화면을 보시면 계약 변경일이 8월 1일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먼저 입주일 7월 1일을 입력해 주시고 퇴거일 7월 31일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 설정이 안 되신다면 바로 아래 일자 수정을 클릭하신 후에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임차하신 건물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 임대차 계약 내용에는 변경 이전까지의 내용인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임대료 110만 원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실 거예요. 그러고 입력 내용 추가를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하단에 반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증금 및 월세 변동사항이 없으시면 부동산 임대 공급과의 명세서 상단 임차인 내용만 작성을 해주신 후 지금 화면 임대차 계약 내용만 작성해 주시면 자동으로 임대수익 금액 및 월세 6개월치가 반영이 되실 거예요. 하다가 헷갈리시면 영상 댓글로 내용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일 날 보증금 혹은 월세가 변경이 됐다면 신고서 위로 올라와서 입주일 8월 1일로 설정을 해주신 후 퇴거일 12월 31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23년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임대인이 건물에서 나갔다면 계약 종료일까지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입주일 퇴거일을 설정해 주시고 다시 건물에 대한 내용을 적어 주신 후 하단에 인상된 보증금 혹은 월세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입력 내용 추가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하단에 변경된 기간을 반영해서 각각 임대사업 명세서가 입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게 맞는지 확인하신 후에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해 주세요. 지금 화면에서 보증금이자 간주 임대료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적힌 금액과 기타 정규 영수증 외에 매출액에 동일한 금액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입력 완료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신고서 위쪽 매출부터 정리를 하고 매입 자료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매출을 입력하기 위해 작성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지금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실 거예요. 만약 1월 12일 이전에 신고를 진행한다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오실 건데 이 부분 참고하셔서 12일 이후부터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 자동으로 세금 계산서 매출분에 대해서는 입력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화면 아래로 내려와서 수기세금 계산서로 임대인에게 전달하신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임대인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신 후에 공급가액의 월세를 적어주시면 자동으로 세액이 반영이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입력을 하셨으면 입력 내용 추가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수기세금 계산서 내용이 반영이 되고 7월에서 12월분에 대해 전부 건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매출세금 계산서 및 수기세금 계산서 입력을 다 하셨으면 하단 입력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매출 쪽 정리가 끝났습니다. 임대사업자분들께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이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과세표준 명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작성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신고서 상단에 나오는 매출금 합계와 여기에 금액이 일치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해 주세요. 이제 매입세액 쪽 자료를 입력해 볼 거예요.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시면 알겠지만 사실상 임대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로 인정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보수공사로 지출이 발생한 경우와 관리비 정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세금 계산서 매입분 수취하신 게 있다면 작성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지금 화면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실 거고 종이세금 계산서 매입분이 있다면 여기에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 후 입력 내용 추가를 클릭해 주세요. 매입세금 계산서 입력까지 완료가 되셨으면 하단 입력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카드 매입 쪽으로 반영하실 게 있다면 작성하기를 눌러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카드 쪽 반영하는 방법은 하슴택스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매입 쪽 자료 반영을 다 하셨으면 하단 그 밖의 경감 및 공제세액 작성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지금 화면에서 전자신고 세액 공제 만원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입력이 되어 있다면 바로 아래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세액 공제 작성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건수 조회를 클릭하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이 있다면 건수 합계액이 나오실 거예요. 6개월 동안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으로 임대료를 끊었다면 6건이 있으실 거고 확인되는 합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발급 건수에 잘 입력을 하셨으면 입력 완료를 클릭해 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공제세액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확인 후에 입력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10월에 예정고지세액으로 납부하신 세액이 있다면 여기에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그 금액만큼 빠지실 거예요. 이렇게 매출부터 매입 그리고 공제까지 적용을 받아 최종 납부할 세액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공실로 남아있고 건물 보수공사 등을 하셨다면 환급이 간혹 나올 수가 있습니다. 환급이 나온다면 여기에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개선서 수취하신 게 있다면 작성하기를 클릭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하셈텍스 유튜브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영상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고서 입력 완료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그 다음 화면에서 신고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최종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신고 내역 조회, 접수증 및 납부서를 클릭하시고 조회를 눌러주시면 신고 내역이 나오실 거고 납부서를 클릭하신 후에 국세청 가상계좌를 확인하시고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환급이 나오시는 경우에는
압수증만 조회되실 거예요. 이렇게 24년 1월 임대사업자 부가세 셀프 신고 방법 영상을 마무리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수입료 할인을 적용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셈텍스 구독을 통해 절세 꿀팁도 알아가시고 향후 다양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하셈텍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